3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나는 왜 가처분 신청을 하는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가 얼마나 비윤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 해방 이후 처음으로 윤리위가 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살인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 그런 실상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시 40분에 그 기자회견을 할 건데 아주 당당하고 용기 있게 하고 오겠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댓글에 시작 전부터 정정당당 김종혁을 외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우리 맞추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왜냐면 제 별명이 이제 저 정정당당이라는 게 과거에 다른 유튜브에 나갈 때 누가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좀 바른 소리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살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럼 정정당당 김종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별명 비슷하게 됐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그 김문수 후보가 쓸 때 그걸 차용에다가 쓰더라고요. 나한테 로열티도 안 주고. 아이고 그거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네요. 네, 정정당당 김문수 뭐 이렇게 했었는데 글쎄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별명이 이제 들쏘가 있잖아요. 들이받는 소.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죠? 그 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서 죽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를 징계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이받는 소, 들소. 별명이 두 개입니다. 들소, 정정당당. 근데 두 개 다 엄청 마음에 드시겠는데요? 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정당당은 말할 것도 없고 들소도 들이받는 소도 아니 뭐 잘못된 것을 들이받는 거야. 뭐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일요일 날 토크 콘서트 할 때 김종혁 최고만큼 사진을 많이 찍어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사진 엄청나게 찍으셔서 추운데 밖에서 지지자분들과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분들 저야 서울에 그 고양시에서 갔으니까 가까운 거리입니다만 그 거제도에서 울릉도는 또 오시다가 못 왔어요 이번에 그 배편이 끊겨서 연속 오시다가 그분께도 참 너무 감사한데 부산에서 오시고 광주 무슨 뭐 마산 구미, 광주, 또 뭐 전주, 전국에서 오셨잖아요. 또 더 추운 지역에서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충청도에서 오시고 그분들은요 새벽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도착했던 거 보니까 새벽 1시 반, 뭐 심지어는 어느 천안인가 어느 지역에서 뭐 내려가다 보고 약간 문제가 생겨갖고 뭐 한 새벽 3시에 들어간 분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인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런 아주 즐겁고 흔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은 굉장히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불의에는 이렇게 또 목소리가 호통을 치시는 분이 없는데 지지자분들께는 이렇게 또 한없이 따뜻한 남자. 이거 지지자분들인데 그분들이야말로 저희들의 힘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한동훈 대표님이나 저나 그런 지지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저희 입국열차 제작팀에서 토크 콘서트 관련해가지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저희 제작팀이 직접 촬영하고 이번에 뮤직비디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제작을 했는데 맞아, 그때 호빵맨도 오셨죠? 네, 맞아요. 잠깐 들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기 그 한동훈 대표께서도 본인의 유튜브에다가 저희 만들어서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이거 멋있는데 하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막 드론 날리고 한번 보죠. 네. 보여주실 거예요? 하고 이제 이번에 또 새로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요? 네, PD님 준비되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멋있겠다. 꿈꾸던 소리로 우린 또 모여서 빛으로 가득 찬 이 밤을 밝혀 손에 손을 잡고 눈빛 속에 담긴 뜨거운 마음을 느껴 수많은 발자국 우리 걸어온 길 때로는 들려도 멈추진 않아
지친 숨소리까지 소중한 증거야 함께라서 여기까지. 영상 괜찮죠? 예, 아니 그 음악은 노래는 누가 한 거예요? 음악도 제작팀에서 같이 AI로. 그 AI 목소리예요? 맞아요. 여성 남성 모두? 요새 잘 나옵니다. 야 대단하네. 네, 영상 그 음악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진이랑 영상을 여러 가지 입혀가지고 야.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아주 좋네요. 네, 하여튼 그날의 감격이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얘기하고 계신데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듯한. 저는 사실 그때 2월 8일 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대한민국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 문화의 신호탄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개 장애 집회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면 동원을 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253개 당협에다가 다 할당을 합니다. 뭐 야 얼마씩 데리고 와, 뭐 니네 10명 데리고 와, 뭐 100명 데리고 와, 50명 데려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당협위원장들은 대개 시도당 위원들한테 아 가서 뭐 몇 명 동원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다 이제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제 차량 비용 같은 건 또 당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차를 태워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다 동원된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혹시라도 공천권이나 자리나 혹은 뭐 가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돈까지 주면서 데려온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2월 8일 날 우리가 그 행사는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일본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 그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비행기 타고 와서 그런 행사에 참석하고 자발적으로 그 비싼 티켓을 끊고 그다음에 또 새벽부터 나와서 비행 그 점심값 뭐 교통비 다 대가면서 모인 건데 그 인원이 잠실을 다 채워버렸잖아요. 아 정말 장관이었고 나중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정말 저는 그렇게 무대에 딱 서니까 저 끝까지 3층까지 꽉 차 있는 걸 보고서 가슴 벅찼다고 야 이게 이렇게 다 찰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렇게 저한테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던데 저 역시 굉장히 새로운 정치 문화의 신호탄이 올라온 것 같아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힘을 정말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아이고 우리 또 들어오자마자 홍란님 그리고 오뚜기님도 정정당당 김종혁 응원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고 김은하님도 또 똑같이 정정당당 김종혁님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무슨 종교까지 하세요. 그냥 응원만 해주셔도 감지덕지죠. 뭐. 아이고 뭐 서로 또 존경하고 이러면 또 좋은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징계 이야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정일 최고님 말씀드리기 전에 배현진 의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제소를 했던 내용은 사실 뭐 서울시당의 사당화, 그러니까 이거 서울시당의 입장인 것처럼 표명을 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막상 어제 윤리 소명하러 가니까 뭐 아동 사진권, 김건희 여사의 천박하다한 거, 장동혁 대표에게 했던 발언들까지, 그러니까 굶어서 얻을 거 없다 이런 발언들까지 해명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대변인입니까? 아니 그 양반은 우리 당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왜 해명을 해요? 왜 당이 나서서 그걸 떠들어대고 끄집어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당의 사당화라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 21명이 서명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자발적으로 했지 뭐 끌어다가 했습니까? 그리고 그거 쓴 분은 배현진 의원도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것을 조직을 해서 썼는지도 다 공개돼 있는데 엉뚱하게 서울시당위원장들 배현진 의원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거는 그런 식의 사당화를 따지자면 지금 국민의힘 사당화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당을 이렇게 개인의 사당으로 만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근데 자기는 당을 이렇게 사당화하면서 서울시당위원장이 잘못도 없는 시당위원장을 그걸로 사당화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건 정말 뭐 묻은 개가 묻은 게 나무라는 그런 격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제소를 했던 이상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당을 사당화하고 있고 지금 배현진 시당 위원장 때문에 뭐 지방선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주저리 써놨는데 그러니까 뭐
그 뭐 전혀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상규 씨 얘기는 저는 뭐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 당 대표 출마하려고 했을 때 지금 최고위원하는 그 조광한 씨하고 이상규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 돌리려고 하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새벽에 페북에다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뒤집어졌던 거예요. 여론이 막 빗발치면서. 이런 이 사람들은 사당하니 뭐니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친윤 그 윤 어게인 세력들의 그 도구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지금 사당화를 얘기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 의원님께서는 지도부야말로 지금 사당화를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보고 계시. 장동혁 사당화가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당을 이런 식으로 그거 보셨잖아요. 윤리위원장이 쓴 글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 대표는 그 당원들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 어디 감히 그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에 대해서 비판하냐?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사당화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히틀러입니까? 여기가 우리 당이 나치당입니까? 아니 어디다 대고 지금 무슨 저 당원 의지의 자유의지의 총합이에요. 내 자유의지를 왜 그 장동혁 대표한테 갖다 바친단 말입니까? 당원들의 자유의지는 당원들의 것이죠.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사당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 그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당치도 않다. 그러면은 저기 배현진 의원은 아무튼 이렇게 아직 결론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배현진 의원도 만약에 지금 뭐 3개월 당원권 정지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되면은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목표는요 서울시당 위원장 권한을 뺏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권력 투쟁을 하면서 학살을 하려는 거예요. 이른바 친한계를 한동훈 전 대표와 저는 이미 고름 짜내듯이 짜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현진 의원도 짜내려고 하는 거죠. 물론 현역 의원이니까 현역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뭐 의총 3분의 2 이상 그 투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같은 걸 통해서 그 서울시당 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의 그 기초자치단체장은 자기들이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송파라든가 강서라든가 구로 뭐 강남 구로 뭐 이런 데일 거예요 아마. 그런 데를 자기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시당이나 뭐 지역에 주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당 전체를 사당화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권력 배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기자회견도 이 내용이잖아요. 이제 김종혁 최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전후 사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예정이죠. 맞습니다. 예, 저는 요 가처분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아니 지금 그 제가 그 서류를 송달 받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 제명됐어. 아, 네. 라고 이제 서류를 송달받은 그걸 첨부해서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와요 아직. 왜 안 오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안 보내주기로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한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시킬 겁니다. 근데 뭐 그거 접수시키는 거야 오늘 시키든 내일 시키든 뭐 다음 주 월요일날 시키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문제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그 설날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날 연휴에 집으로 가시는 분들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 김종혁이 특히 이제 영남에 있는 분들, 영남에 있는 분들께 지금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해서 한동훈을 고름 짜내듯이 짜내고 김종혁을 고름 짜내듯이 제거하고 그 배현진도 지금 날려버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이 장동혁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과연 맞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장동혁 대표라는 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하기로 그 영수회담을 하기로 해놓고서 어저께 하겠다고 해놓고서 오늘 아침에 그걸 거부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이거 저는 여태까지 평생 기자를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아니 왜 안 나갑니까? 아니 나가서 밥 먹기 싫으면 저 밥 안 먹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 할 말 있습니다.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라고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왜 못합니까? 살짝 말빨 딸릴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니 보면
뭐 도대체가 배현진 의원이 가서 따져도 눈도 못 마주치고 눈 돌리다가 나가버리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왜 맞짱 못 듭니까? 야당 대표가 가서 대통령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논리로 싸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약점 잡힌 거 있나요? 혹시 그런가? 좀 이상하죠. 이거 아무리 봐도 좀 뭐 부자연스러운. 약점 잡힌 거 있나? 아니 왜냐면 이거 지금 이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집권 이래로 네. 그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거론하거나 이러면서 싸우지를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돌려서 뭐 통일교 특검합시다. 아 그럼 신천지 특검 같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돼? 같이 하면 되지. 어?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돌려서 실질적으로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항소 포기했을 때 대한민국 검찰 오늘 죽었다 자살했다 이러면서 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대장동 라인이 지금 그 우리 주택 정책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이분은 안 그래. 그거 좀 이상해. 그래서 뭐 약점 잡혔나 뭐 집이 6채라고 그러더니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나?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뭐 엉뚱한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김종인 최고 쪽에 같이 서 있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윤호개인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을 이해 못하고 전환길도 그래요. 아니 뭐 계속 입장 이미 충분히 밝혔고 변함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냥 나는 윤호개인과 함께 갈 거고 부정선거 척결할 거다 이 말을 왜 못하냐 이러면서 엄청 답답하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양쪽에서 그렇죠. 다 답답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쥐잖아 박쥐.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 새들한테 가서는 봐 나 날개가 달렸잖아. 그러니까 난 니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 동물들한테 가서는 야 나 네 발이 있잖아. 발 4개니까 나 니네 편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쪽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그걸 우리가 박쥐라고 얘기하잖아. 뭐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옛날에 구태 정치에서는 그런 식의 장난질 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요? SNS 때문에 안 됩니다. 아 맞죠. 예. 자기가 한 발언들이 모두가 다 박제가 돼요. 그래갖고 바로 그것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막 띄우잖아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난번에 저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띄우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이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게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박쥐 같은 정치인들은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글쎄 그래서 나는 장동혁 대표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 나 윤호개인 맞아. 맞아. 나 그렇게 갈 거야. 그리고 부정선거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 그 계몽령이 맞지. 이게 무슨 우리가 이렇게 무지몽매하니까 윤석열 각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셨잖아. 그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애매모호하게 한 번 더 비상계엄을 인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탄핵을 막으러 그 비상계엄 표결에 참석을 했다 뭐 하고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나는 비상계엄 표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빨리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 아유.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그 전환기 씨 그 경찰서 갔다 오는 거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한능검 개편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일자리 알아보다 일로 온 건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나왔죠 지금 나왔어요? 아니요, 들어갔죠. 예, 경찰서가 네, 들어간 거. 그 조사를 받고 있겠지 지금도. 네. 그건 다 가면 아마 8시간 9시간 오래 받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는 뭐 그 미국에 또 뭐 일본에 뭐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약간 도피성으로 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뭐 누가 봐도 좀 그 경찰 수사를 피해서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뭐 보면 아까 얼핏 영상 봤는데 뭐 이렇게 허장성세라는 거 있잖아요. 네. 허세를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막. 겁날수록 허세거든. 네. 원래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몸집이 커지고 목소리가 높아져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막 그 전환기 씨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제가 딱 느낌이 너 떨고 있냐? 맞아요. 약간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오늘 확신이 들었는데 이건 진짜 속된 말로 또라이다.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건 아니지만 뭐, 그냥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정말 이상한 트로이 목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
이건 뭐 어제 뭐 100억으로 건국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잡아갈 거고 뭐 이런 소리들하고 고구려 땅을 복원시킬 거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아니 그게 뭐 어떻게 설명? 그 사람이 주장한 거는요 네. 정확히 내란죄에 해당해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채를 부정하잖아요. 맞아요. 야 대한민국의 이름 바꿔버릴 거야. 그리고 야 지금 있잖아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교체할 거야. 그리고 국정원, 공수처, 네. 국정원에는 간첩이 절반이야, 빨갱이가 절반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국방부도 인사 다 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1,000억을 모아서 100억만 모으고 그다음에 500억 모으고 그래서 1,000억을 모아서 돈 1,000억으로 나라를 만들어요? 그 1,000억을 어느 코에 붙여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위에다가 그 중국에 있는 옛날에 발해라든가 뭐 몽골 땅 이런 쪽까지 다 몽골이라고 그랬나 어디라고 그랬나 하여튼 고구려를 언급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중국하고 전쟁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북한은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만주를 어떻게 가죠? 여기서 북한은 어떻게 넘어갈 거야? 맞아요. 난 그거 보면서 저분은 좀 병원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가치 대표님도 오늘 글을 썼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한국사 강사였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세계사 강사였으면 이거 정말 무지한 학생들을 정말 많이 양성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거는 정말 무지를 넘어서서 이 도대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나? 한국사도 뭐라고 가르쳤을까 생각하면 깜깜해요. 너무 깝깝해요. 그냥 환단고기 읽고서 그거 네. 완전히 소설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읽고서 거기다 대고서 뭐 만주 땅도 우리 거고 무슨 태평양도 우리 거고 이건 참 고려대학교 응원가니까 내 모교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 농담이지만 네. 그 엉뚱하게 무슨 저 국수주의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그걸 뭐라고 그러나 국가주의라고 그러나요? 네. 그 뭐 우리가 옛날에 다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식의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로마가 네. 과거에 진짜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어.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그러면 이태리가 지금 이태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조상인데 이태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건 그러겠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도대체 과거에 무슨 제국을 형성했든 뭐했든 간에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이 유럽을 다 침공을 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몽골은 아주 작은 나라로 축소되어 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몽골 사람들도 옛날에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점령했었으니까 그거 다 우리 땅이야 라든가 네. 이태리 사람들이 야 옛날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다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한테 너 다 우리한테 와.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상태가 심각하면 자기가 뭐 트럼프 행정부에 줄이 있어서 들었는데 윤석열 뭐 깜방에서 구출해가지고 뭐 이제 그 망명시킬 거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더니 대한민국에 날 지지해준 청년들 때문에 미안해서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 중에 막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치료가 시급하다. 지금 많이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에 많이 써주셨는데 이거는 망상증 치료가 시급하다. 조사도 시급한데 치료가 시급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의 얘기하는 걸 믿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죠. 따지고 어렵죠. 보면 네. 치료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저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 방송에 나와서 무슨 만주 땅 무슨 저기 그 위에 발해 땅, 고구려 땅 다 우리 거다. 뭐 다 수복하겠다. 그다음에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어서 윤석열 나오면 윤석열을 수장으로 윤석열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입법사법 행정부 다 없애버리겠다. 국정원 무슨 뭐 다 없애겠다. 국방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속된 말로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댓글 같은 거 좀 보세요. 봤어요. 예, 대부분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가 막혀하지만 우리 이런 댓글 있어. 우리 저 한길 쌤이 언제 입법사법 행정부를 다 없애겠다고 그랬어. 그 방송 보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막 올려놔요. 거짓말, 가짜 뉴스, 너 기자 가짜 뉴스 쓰지 마 이런 걸 올려놓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아, 저 사람들은 그냥 역시 저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똑같은 망상 환자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짝짝꿍하고 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당 대표 끌어내리겠다, 뭐 최고위원 끌어내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정당에 계속 개입을 하니까 사실 이게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게다가 또 휘둘려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가 그 고성국이냐 전환길이냐 장동혁이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고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나라는 어떤 탄식이 나올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이 원흉은 윤석열이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의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법정에 나와서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 부정선거 주장 그때 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또 말을 바꿔. 그죠? 자기가 자기 친구를 그 선관위의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서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정선거 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그 말을 또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에다가 그 군대를 파견해 놓고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었는데 아니 내가 명령 안 했고 군과 경찰이 알아서 들어갔다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이죠. 그 이전에는 망상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 아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이런 게 많았어요. 황교안 씨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이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들의 입장에선 야 대통령이 뭘 알고 있으니까 저러겠지. 대통령이 얘기한 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인데. 맞아. 선거 그러니까 이야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어제 재밌는 분석을 하나 봤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랑 전한길 씨랑 아무튼 전한길이 데리고 오는 그 부정선거 토론을 잡았잖아요. TV조선에서. 네, 25일 날. 네, 25일 날 2시간 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잡은 이후로 전한길의 멘트들이 좀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약간 정신 이상자처럼. 그러니까 고려 이야기하고 이게 약간 토론 무마시키려는 전략이다. 지금 TV조선에서 부담 느끼고 뭐 있대요. 누구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25일 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송사고 전한길 씨가 나 경찰 조사에서 받은 쇼크 때문에 저 시간이 좀 필요해. 그리고 경찰이 나를 무도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서 나 걔들하고 먼저 싸워야겠어. 이따위 이런 소리 하면서 피해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한길 씨는 말이죠. 그 스카이 데일리라는 데 있잖아요. 뭐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나 없다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스카이 데일리가 그 이른바 하늘 통신이지 않습니까? 스카이 데일리. 거기서 무슨 만들었던 그 선관위에서 그 중국 간첩들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체포돼 갖고 그 오키나와로 끌려갔던 그 주장을 막 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를 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을 계속 뱉어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이준석 대표하고 붙으면 아니 뭐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무슨 전문가 3명을 데려가겠느냐 어떠니 거기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아니 거짓말 얘기하는데 그 1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때요? 다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공황 상태 같은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무튼 TV조선에서 이거 뭐 돌발 행동해가지고 방송 사고 나면 우리만 지금 뭐 언중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예를 들면 하다가 나 못해 그리고 소리치고 뭐 욕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막 드자비하고 막. 그러면서 뭐 그럴 판을 깽판으로 치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전혀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무튼 그래도 뭐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결과 어떻게 되려는 25일 아직 좀 한참 남아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시잖아요. 네.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어저께 잡힌 거라서 어저께 잡은 거라서 오늘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입국열차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서 왔는데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나면 예. 2시 40분쯤에 끝내주시면 예, 그렇게 제가 또- 나가서 예. 바로 이제 또 국회로 가야 되니까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양해를 좀 네, 아유 양해해 주시고 우리 또 중요한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분까지만 김종혁 최고님 목소리 듣다가 예. 이제 나중에 3시 40분에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꼭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면 그래요?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라이브가 돼요? 라이브를 해요? 저희가 따지는 못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국회 라이브가 있지 않습니다. 국회 라이브에서 국회 라이브가 그게 다 기자회견하는 것마다 다 되나요? 그렇죠, 다. 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우리 아마 친한계 유튜브들께서 뭐 몇 분이 오시긴 할 것 같은데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기자회견장에는 그렇지 않나요? 보통은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아마 밖에 나와서 뭐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제 주장을 펴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저 사람들처럼 비굴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쪽에다 이 얘기하고 저쪽에다는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서 상황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국민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그 이른바 한동훈계라는 그 한동훈 전 대표나 또 한동훈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안 그래도 어제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 상황이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그런 그렇죠. 보시는 거죠. 아니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네. 완전히 무슨 계엄사령부 같아요. 하는 짓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가. 영장 없이 그냥 다 체포 가능해. 삼천 교육대 없이 그냥 한 번에 아웃. 그냥 잡아다가 그냥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이거는 계엄사령부에서 불법 계엄을 자행한 계엄사령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정말 이게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노선 변경하기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김민수 최고 지금 노선 변경 살짝 틀었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 노선 변경하는 척했다가 전한길 씨가 난리를 치니까 찾아가서 점심 먹으면서 형님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전략적으로 눈속임하는 거다라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눈속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시 윤어게인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김민수 씨가 그 한 얘기 중에서 그 진짜 빵 터진 게 한동훈은 귀한 자산이다. 역량 있는 정치인이다. 했잖아요. 그 정도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그런 거 봤냐? 네. 아니 아마 잠실 콘서트가 상당히 부럽고 쇼킹하긴 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빵 터졌다니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 분들까지도 우리가 안아야 될 대상이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안아질까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왜 안겨요? 김민수 최고위원님 저는 안지 마세요. 저는 당신 품에 안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거부. 거부죠. 그냥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안으세요. 엉뚱한 정상적인 사람들 안아서 망상 바이러스 퍼뜨리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안으세요. 아니 근데 김민수도 그렇고 김재원도 그렇고 이제는 작전을 변경을 했는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중도 막 이러고 있더라. 아니 누구지 그 지난번에 어느 패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김재원 최고를 만났는데 네. 우리 김종혁 선배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중도 쪽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표가 급하긴 급한 거죠 지금. 그분도 무슨 어디 경북도지사 나온다고 캠프 꾸렸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오픈식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쪽에 와서 실컷 놀다가 갑작스럽게 이쪽에 와서 나도 이쪽에 뭐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아니 계속 김재원도 막 외연 확장 하면서 여기저기 아무튼 반 이재명 정선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한동훈 지지 세력도 안 할 수 있느냐 그쪽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김재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수는 안 해야 된다 했는데 김재원은 딱 한동훈만 빼고 그렇게 근데 아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도 김민수나 저 누구야 김재원 씨를 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거거든요. 그냥 각자 놀자고요. 각자 이제 좀 침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다 두들겨 해놓고 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가처분 이제 신청하실 텐데 뭐 확정은 못 하겠지만 좀 법률 자문 받아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될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가처분이라는 것은 원래 본안 소송은 내용을 갖고 다퉈요. 그러니까 김종혁을 제명한 이 사람들의 논리가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라는 것들을 다투는 건데 이 내용을 다투는 것이 본안 소송이고 가처분이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시급하게 이 결정이 내려진 절차와 형식과 방법이 제대로 된 거냐를 주로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정당의 사무에 정당의 갈등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형식과 절차만을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가면 별로 유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으로 가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도박판에서 우리가 불법 도박을 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었어. 근데 그 계약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맺었지만 도박판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맺어진 모든 그 계약은 불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저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윤리위가 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면서 무슨 뭐 당 대표가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느니 그 다음에 당성을 강조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더니 무슨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얘기한 게 종교에 대한 폄하라는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적 질서에 반하는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뭐 투표를 해서 나를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다 해서 근본이 되는 바닥이 불법인데 여기서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 절차를 제대로 따랐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퉈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절로 두려울 건 없어요. 본안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가처분에서조차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아마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판사가 판시를 하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과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에 기초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에 무슨 절차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힘을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 PD님 혹시 영상 한 번만 다시 틀어주실래요? 우리 대표님이 또 요청을 하시는데 김종혁 최고님 덕분에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김종혁 최고 너무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 바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서 그 영상은 얼마나 돼요? 아니요. 지금 한 20초 정도만 틀어주시면 하고 지지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꿈꾸던 소리로 사실 정견이 있는 우리 김종혁 최고께 더 많은 말씀을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은 또 여건상 짧게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음 주에 좀 길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지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국회에 가서 국회 보니까 또 저희 지지자분들도 이게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또 일부에서는 또 멀리서도 와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분들이 오셔갖고 저 응원해 주시니까 좀 외롭지도 않고 힘을 낼 겁니다. 아까 한 대표께서 뭐 가서 당당하고
그 비장하게 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제가 잘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